네, 이 시간 파워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파워 인터뷰에서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자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청장님 이름이 워낙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부터 짚어봐야겠죠. 당시 경찰 수사가 크게 세 줄기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그 세 갈래 사건 중에 그 첫 번째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측이 울산에 있는 모 대기업의 이제 전력 공급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그 의혹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과 또 김기현 전 시장 측의 회계 책임자 등이 기소가 되었지만 김기현 전 시장 본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또 형 이런 분들이 아파트 신축 관련 이권에 개입해서 거액의 금품을 챙기거나 또는 수수하기로 약속한 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죠. 이 부분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그중 그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고 횡령 부분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서실장이 그 평소 김기현 전 시장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레미콘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사건인데요. 이 부분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그 업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 사건이죠. 네, 가장 최근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어제 검찰이요,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김기현 전 시장 그 측근 비리 사건 수사팀 중에 수사팀에 속해 있던 한 명의 수사관이 몇 년 전에 파출소에 근무할 때의 어떤 일로 그 김기현 전 시장 측 인사로부터 고소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그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마치 압수수색이 그 수사관이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뭘 잘못을 해서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수사관이 몇 년 전에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개인 차원의 어떤 문제 그것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 문제로 그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또는 이전 근무 부서인 진흥수사대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이번 검찰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개인 차원의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울산경찰청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만한 수사였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에 대한 수사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사 칼끝이 황 청장님께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지배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지금 일련의 어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검찰이 모종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활용해서 검찰은 사실 기소기관으로서 중립성, 객관성 이걸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복 감정에 휩싸여서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련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은 검찰이 기소기관으로서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떤 감정적인 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이 소환하면은 기꺼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선거 개입 운운하는 그 정치 공세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할 것이고 피고발인 죄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하겠다. 저는 출석할 테니까 검찰도 고래고기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들이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저와 같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검찰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출석을 하길 바라고요. 물론 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 또는 기소권 남용한 사례를 보면 검찰의 수사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복 수사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꺼이 악법도 법이라는 그런 심경을 토로하면서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특검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 검찰이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죠.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건데요.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지난번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어서 이번 무혐의 처분도 사실은 예상했던 수순이죠. 지난번에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억지로 꿰맞추는 결론을 도출해낸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건만 해도 수사 초기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은 그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됐었지만 검찰이 스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논리로 또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검찰의 자기 모순 또는 자기 부정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검찰 처분의 순수함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전 시장 그 주변 인물 또는 김기현 전 시장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른바 토착비리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그 영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도입돼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이제 토착비리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경찰 수사가 야당 측의 주장대로 선거 개입, 선거 개입 운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좀 밝혀주고 또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 처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되어서 전면적으로 좀 수사를 펼쳐줘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기획 수사를 했다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검까지 요구를 했었죠.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정치권의 반발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그것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든지 부실 수사를 했다든지 나아가서 정치 수사를 했다든지 등으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것, 즉 봐주는 것, 즉 무혐의 처분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는 결정을 내린다면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와도 관계없이 검찰은 무혐의 처분할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가 그 같은 사례입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의견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무혐의 결정이 곧바로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활용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저는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자면은 경찰은 불법과 토착비리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또 그 고소, 고발, 첩보, 이첩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덮어둔다면 그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은 경찰 수사가 무슨 정치 수사인 운운하면서 경찰 수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과 야당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종의 협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검찰도 또 정치권도 경찰 수사를 부당하게 공격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측의 반발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해내고 자유한국당 측이 저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고 이것이 나아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야당 측이 경찰 수사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경찰 측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경찰 수사에 돌리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를 더 이상의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진상을 밝히고 싶다면 특검을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2017년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 지휘했었죠. 당시 검찰을 상대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이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래고기 사건이 영향을 안 미쳤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또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제가 검찰을 좀 강도 높게 공격한 것이 역시 영향을 미쳤겠죠. 그 영향을 안 미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검찰은 그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위임받은 조직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 기소권을 조직을 위해
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적인 보복 감정으로 남용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에 특정 사안을 놓고 기소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지 다 기소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바로 횡포이죠. 또 아무도 검찰 수사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사후에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누구든지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검찰 수사권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본인의 신념을 공공연하게 밝혀오셨는데요. 이 또한 이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검찰도 검찰 구성원도 모두 사람인데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저의 주장은 검찰이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에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될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권력남용 또는 부패 비리, 인권 침해 이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위한 저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하리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데다 정치권으로부터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말 그대로 고립된 형국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과 야당 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협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직무수행에도 대전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어에 보면 덕 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진리에도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에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맹자에 나오는 말처럼 득도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즉 좋은 일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올바른 사람에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어려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세력들에게 맞서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뭉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면 이슈 파이팅도 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울산 경찰과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찰은 울산 시민을 위한 울산 시민의 경찰입니다. 지난번 울산 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불법과 토착 비리에 대한 정당하고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절제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공격하고 또 검찰이 경찰 수사에 흠집을 내는 상황인데요. 울산 경찰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경찰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신뢰는 울산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이 울산 경찰을 지켜주고 또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